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렇고요. 공모주 따상 열기도 조금 가라앉은 상태라 좀 따분한데 3월에는 일정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심심합니다. KB 제24호마저 공모를 철회하면서 3월 셋째 주에는요. 청약 일정은 하나 리츠, 오랜만에 리츠가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장 일정이 3개입니다. 금연 그린파워하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 유안타 제십 2호 스펙. 그러니까 그나마 기대할 게 금연 그린파워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금연 그린파워의 최종 배정 현황과 상장일 체크 포인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을 함께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공모가는 10,000원,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너무 아쉬워요. 수요 예측 때 18.9%를 기록해줘서 한 40% 이상, 40%를 넘길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33.79%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수요 예측 때 11.43%에서 최종적으로 43.01%까지 올라갔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16.46%에서 35.80%까지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보다 수요 예측에서 높았던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는 이들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보시면 제가 수요 예측 때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신청 비율이 94.12%로 매우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들은 아무리 확약을 많이 신청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배정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꼭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확약을 신청한 거래 실적 무 외국 기관들에게는 어째 단 한 주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들에게는 무진장 많이 배정을 해줬고요. 이렇게 공모주를 한 3년 정도 빡세게 겪어보니까요. 배정할 때 실망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증권사가 2개 정도 있는데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입니다. 상장 이후까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최종 확약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269만 9,989주가 되고요. 22.2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70억 원 정도, 200억 원대면 사실 좋은 조건에 속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워낙 가벼웠던 것들이 많았어서요. 이 정도면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도 그냥 가벼운 편이다 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의 외곽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가 35.02%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27.85%, 그리고 외국 기관이 20.30%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해외 기관들은 상장일의 대표적인 매도 주체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3년 공모주 최근 3연속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죠. 자람 테크놀로지,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모두 따상을 찍기는 했지만 바로 흘러내리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특히나 자람 테크놀로지와 바이오인프라는 상장일의 종가가 시초가보다도 밑에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따상을 제대로 안착하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노진, 꿈비, 스튜디오 미르, 오브젠, 미래반도체를 보시면 유통가능 금액이 매우 낮기도 하지만 시가총액이 스튜디오 미르를 제외하고는 1,000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유통물량과 함께 이 전체적인 덩어리, 전체 규모인 시가총액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상장일 성과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금연 그린파워는 어떨까요? 유통가능 금액 270억 원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1,212억 원. 그래서 베스트 조건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대치는 좀 낮추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명에너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다는 부분, 물론
아직 신재생 에너지 쪽 매출 비중이 좀 낮기는 하지만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사업 구조는 대명에너지하고 매우 유사해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존재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밸류에이션을 쫓아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는 3월 9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이 31.4배나 되거든요. 금양그린파워는 공모가 기준의 퍼가 13.3배 정도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점수를 준다면 2배 이상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과 23년 예상 순이익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고요. 16,506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공모가 10,000원 대비해서 65%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개발부터 EPC, 그 이후의 발전과 운영까지 다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의 가능성에 점수를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명에너지보다는 한 30% 정도 할인된 PER 20배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배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26,568원, 공모가 대비해서 166% 플러스인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더블 이상에 대한 기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따스하게 안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흐름이 좋다는 것도 일단 다행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럽 에너지 기업 CEO들과 연쇄적으로 회동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제1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대화에서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해주면서 대명 에너지 포함해서 이쪽 테마가 엄청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풍력이나 태양광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나마 속한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 좀 안심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3연속으로 따상 마감은 실패했고 또 바이오인프라와 자람테크놀로지 상장일의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의 단타 수급에는 분명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시초가가 더블로 출발을 해주면 100% 이상에서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더블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앞에서 말했던 사례들로 인해서 시초가에 파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시초가 매도를 위해 장전 동시효과 때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많이 내버리면 시초가 더블을 형성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초가에 팔겠다는 분들은 최대한 9시 가까운 시간, 8시 58분에서 8시 59분 요때에 좀 호가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문을 내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시호가 때는 모든 주문이 다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즉, 빨리 주문 내는 사람이 먼저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어요. 이른 시각부터 하한가 매도 주문이 쌓여버리면 호가창에 보이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시초가가 단숨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시초가 매도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조금 천천히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대한 좋은 가격에 다 같이 팔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블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능하려면 요즘 동시호가 때는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양그린파워도 5,000주 이상은 쌓여야 더블 2배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전 동시호가에 호가창과 잔량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초가 더블이 무너져 버린다,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시초가에 바로 던질 것인지 지켜보다가 장중에 매도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뭐가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상장일의 상황 보면서 분위기 바로바로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잘 나오면서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영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었는데요. 차라리 이럴 때 상장일만이라도 신규 상장주에 좀 수급이 쏠려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진다면 당연히 신규주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 구독자님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다 뭉클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일상에서 그냥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지니까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꽤 많이 포근해지고 있으니 산책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